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참 쉽죠. 요새 선물 거래 보다 보면 돈 벌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는 법무부 데이터만 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비트코인 하나로 돈을 참 벌기 편한 구조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레이스케일로 약간 상승을 시켰고 상승 추세선에 근접을 시키더니 다시 또 어제 여기 떴죠. SEC, 블랙록, 피델리티 현물 ETF 결정을 또 지연시켰습니다. 10월로 연기가 됐죠. 또 이 데이터로 비트코인은 1000불 정도 또 하락을 했죠. 그레이스케일 호재로 숏 포지션이 1억 5천만 달러 정도 청산을 당했고 또 기사 하나로 1억 4천만 달러 정도 청산을 당했더라고요. 어쨌든 미 법무부에 근무를 하고 싶네요. 얼마나 돈 벌기가 편할까요? 이들은 그 누군가는 계속 돈을 순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비트코인은 26,000불 이평선 241선에 탁 걸려서 또 지구에 매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엔 업비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걸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어지러운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제가 그제 저녁에 또 멤버십 라이브를 했는데 비트코인 백서를 또 한 장 한 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비트코인 백서는 살짝 지금 보면 유치하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결국 비트코인 백서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비트코인 차트, XRP 차트를 보지만 항상 드는 생각은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10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건 곧 상승을 의미하겠죠.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10월로 연기 가시더라도 이 시장을 떠나시더라도 10월까지는 구경을 하고 좀 떠나세요.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마음고생했는데 욕을 그렇게 얻어 쳐먹었는데 10월까지만 봐보자고요. 자,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블랙록, 피델리티 외에 등등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은 10월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CEO,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스튜어트 알티토리 요분 좀 팩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과 없이 본인의 생각을 다이렉트로 꿰뚫어버리는 그런 멘트를 날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요새는 보면은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쵸?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얻어가려는 사람들이죠. 근데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은 난 내게 얻을 게 없다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맞는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저도 그리고 항상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죠. XRP 사지 마시라.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가 1도 없다. 그냥 저의 일상의 기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브로드캐스팅 할 뿐이다. 제 영상이 싫으시면 듣지 마세요. 전혀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되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꾸 또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에 저의 영향력이 들어간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암호화폐죠. BTC냐 이더리움이냐 XRP냐 결국 요거 세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마음의 결정 이미 하셨다면 그냥 즐기세요. 지금의 상황들을. 어쨌든 스튜어트 알티토리는 SEC가 법정에서 얻어 터지고 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하려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SEC가 거부한 그 자체가 그지같다. 아주 변덕스럽다. 자의적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그들의 자존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은 꽤 오래 전부터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했었죠. 법적 근거 없이 무작위로 무지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하는 것 같다. 게리 겐슬러는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 누군가 자꾸 지시를 하니까 지령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겠죠. 아직
미국이 뭔가 암호화폐 XRP를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덜 됐겠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결국 미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 특히 우리나라도 미국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뭐 세계화가 되겠죠. 그래서 XRP가 중요한 겁니다. 자꾸 또 이야기 드리지만 국수지 미국은 메이드 인 USA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USA만 사랑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자꾸 XRP 하는 겁니다. XRP일까? 비트코인일까? 이더리움일까? 가장 이쪽이 크겠죠. XRP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너무 실용적이잖아요. 유틸리티, 멀티플레이어, 코인의 황제, 코인의 제왕, 반지의 제왕. 어쨌든 SEC의 횡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횡포죠. 그리고 프레드 가링 하우스도 알디토리의 생각과 같은, 견해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승리는 SEC를 상대로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은 정의의 여름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SEC가 통제 불능이며 사실과 법에 대해 일관되게 틀렸다. 모든 게 규칙적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2년여가 넘는 긴 소송을 잘 견뎠고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것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 데이터가 전통금융과 XRP의 잠재력, 전통금융을 XRP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XRP가 등장함에 따라서 전통금융 회사들은 어떻게 될 건지, 리플의 역사적인 승리는 대형은행, 그들에게 가장 위협 요소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그게 아니죠. 전통금융 시스템,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그건 뭐 소비자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 결국 요거를 XRP가 잘 접목시켜야 되겠죠. 전통금융 시스템을 뭉개버리고 XRP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들과 함께 쎄쎄쎄를 잘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데이터가 거의 그거였죠. XRP, 레저로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스위프트, IMF, BIS, FPC, 그리고 뭐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금융만 취급하는 곳들, 그리고 전통 금융 기관들 모두가 지금 XRP, 레저만 보고 있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결국 XRP가 그 안에서 구동이 돼야 되겠죠. 자, 역사적으로 글로벌 거래에 대한 은행 산업의 지배력은 거침이 없었다. 거의 독주였죠. 독보적이었고,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과 XRP와 같은 암호화폐의 잠재력은 이러한 오랜 패러다임을 뒤집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XRP가 진정 전통적인 은행 거래 기업을 뒤흔들고 글로벌 결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진다. XRP의 잠재력,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경 간 거래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질서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유연성은 전통 은행 모델을 붕괴시켜 중재자를 제거하고 글로벌 결제를 괴롭히는 마찰을 줄인다. 분쟁을 줄인다. 이해관계, 이해충돌, 이해상충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통 금융 부분의 주요 업체들이 XRP를 주목하고 있다. 쎄쎄쎄를 해야 되겠구나. 쟤랑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겠구나. 결국 스위프트 2.0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를 지속적으로 그들은 지켜봐왔고 이제는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어쨌든 암호화폐로 인한 위협으로 인해 은행은 전략과 기술 인프라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된다. 그중 일부는 XRP 기능을 시스템에 통합하고 있다. XRP가 나타나는 혁신을 수용하고 있다. 인풋하고 있다. 충분히 XRP는 기존의 전통금융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혁신적인 기술의 융합일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XRP의 채택을 막고 있는 것들은 혁신과 규제 그 사이에서 새로운 선을 긋고
있다. 제가 뭐 영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전통 금융 시스템 회사들에게도 먹거리여야 된다. XRP는. 그래야만 그들이 XRP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리플 관계자 이분들 너무 말을 심하게 하지 말고 게리겐슬로 찍지 말고 잘 손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XRP의 바닥이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항상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나타내는 바닥이 바닥입니까? 결국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바닥이 가장 저점이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하나 알아가세요. 이해하세요. 결국 요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좌지우지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참 쉽죠. 요새 선물 거래 보다 보면 돈 벌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는 법무부 데이터만 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비트코인 하나로 돈을 참 벌기 편한 구조 같아요. 그레이스케일로 약간 상승을 시켰고 상승 추세선에 근접을 시키더니 다시 또 어제 여기 떴죠. SEC, 블랙록, 피델리티 현물 ETF 결정을 또 지연시켰습니다. 10월로 연기가 됐죠. 또 이 데이터로 비트코인은 1000불 정도 또 하락을 했죠. 그레이스케일 호재로 숏 포지션이 1억 5천만 달러 정도 청산을 당했고 또 이 기사 하나로 1억 4천만 달러 정도 청산을 당했더라고요. 어쨌든 미 법무부에 근무를 하고 싶네요. 얼마나 돈 벌기가 편할까요? 이들은 그 누군가는 계속 돈을 순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비트코인은 26,000불 이평선 241선에 탁 걸려서 또 지구에 매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엔 업비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걸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어지러운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제가 그제 저녁에 또 멤버십 라이브를 했는데 비트코인 백서를 또 한 장 한 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비트코인 백서는 살짝 지금 보면 유치하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결국 비트코인 백서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비트코인 차트, XRP 차트를 보지만 항상 드는 생각은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10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건 곧 상승을 의미하겠죠.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10월로 연기 가시더라도 이 시장을 떠나시더라도 10월까지는 구경을 하고 좀 떠나세요.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마음고생했는데 욕을 그렇게 얻어 쳐먹었는데 10월까지만 봐보자고요. 자,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블랙록, 피델리티 외에 등등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은 10월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CEO,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스튜어트 알티토리 요분 좀 팩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과 없이 본인의 생각을 다이렉트로 꿰뚫어버리는 그런 멘트를 날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요새는 보면은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쵸?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얻어가려는 사람들이죠. 근데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은 난 내게 얻을 게 없다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맞는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저도 그리고 항상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죠. XRP 사지 마시라.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이해시킬 이유가 1도 없다. 그냥 저의 일상의 기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브로드캐스팅 할 뿐이다. 제 영상이 싫으시면 듣지 마세요. 전혀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되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꾸 또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에 저의
영향력이 들어간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암호화폐죠. BTC냐 이더리움이냐 XRP냐 결국 요거 세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마음의 결정 이미 하셨다면 그냥 즐기세요. 지금의 상황들을. 어쨌든 스튜어트 알드토리는 SEC가 법정에서 얻어 터지고 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하려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SEC가 거부한 그 자체가 그지 같다. 아주 변덕스럽다. 자의적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그들의 자존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은 꽤 오래 전부터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했었죠. 법적 근거 없이 무작위로 무지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하는 것 같다. 뭐 게리 겐슬러는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 누군가 자꾸 지시를 하니까, 지령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겠죠. 아직 미국이 뭔가 암호화폐 XRP를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덜 됐겠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결국 미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 특히 우리나라도 미국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뭐 세계화가 되겠죠. 그래서 XRP가 중요한 겁니다. 자꾸 또 이야기 드리지만 국수지 미국은 메이드 인 USA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USA만 사랑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자꾸 XRP 하는 겁니다. XRP일까? 비트코인일까? 이더리움일까? 가장 이쪽이 크겠죠. XRP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너무 실용적이잖아요. 유틸리티, 멀티플레이어, 코인의 황제, 코인의 제왕, 반지의 제왕. 어쨌든 SEC의 횡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횡포죠.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알디토리의 생각과 같은, 견해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승리는 SEC를 상대로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은 정의의 여름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SEC가 통제 불능이며 사실과 법에 대해 일관되게 틀렸다. 모든 게 규칙적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2년여가 넘는 긴 소송을 잘 견뎠고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것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 데이터가 전통금융과 XRP의 잠재력, 전통금융을 XRP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XRP가 등장함에 따라서 전통금융 회사들은 어떻게 될 건지, 리플의 역사적인 승리는 대형은행, 그들에게 가장 위협 요소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그게 아니죠. 전통금융 시스템,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그건 뭐 소비자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 결국 요거를 XRP가 잘 접목시켜야 되겠죠. 전통금융 시스템을 뭉개버리고 XRP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들과 함께 쎄쎄쎄를 잘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데이터가 거의 그거였죠. XRP, 레저로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스위프트, IMF, BIS, FPC, 그리고 뭐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금융만 취급하는 곳들, 그리고 전통 금융 기관들 모두가 지금 XRP, 레저만 보고 있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결국 XRP가 그 안에서 구동이 돼야 되겠죠. 자, 역사적으로 글로벌 거래에 대한 은행 산업의 지배력은 거침이 없었다. 거의 독주였죠. 독보적이었고,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과 XRP와 같은 암호화폐의 잠재력은 이러한 오랜 패러다임을 뒤집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XRP가 진정 전통적인 은행 거래 기업을 뒤흔들고 글로벌 결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진다. XRP의 잠재력,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경 간 거래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질서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유연성은 전통 은행 모델을 붕괴시켜 중재자를 제거하고 글로벌 결제를 괴롭히는 마찰을 줄인다. 분쟁을 줄인다. 이해관계, 이해충돌, 이해상충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통 금융 부분의 주요 업체들이 XRP를 주목하고 있다. SS를 해야 되겠구나. 쟤랑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겠구나. 결국 스위프트 2.0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를 지속적으로 그들은 지켜봐왔고 이제는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어쨌든 암호화폐로 인한 위협으로 인해 은행은 전략과 기술 인프라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된다. 그중 일부는 XRP 기능을 시스템에 통합하고 있다. XRP가 나타내는 혁신을 수용하고 있다. 인풋하고 있다. 충분히 XRP는 기존의 전통금융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혁신적인 기술의 융합일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XRP 채택을 막고 있는 것들은 혁신과 규제 그 사이에서 새로운 선을 긋고 있다.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전통 금융 시스템 회사들에게도 먹거리여야 된다. XRP는. 그래야만 그들이 XRP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애플 관계자 이분들 너무 말을 심하게 하지 말고 게리 겐슬러 찍지 말고 잘 손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XRP의 바닥이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항상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나타내는 바닥이 바닥입니까? 결국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바닥이 가장 저점이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하나 알아가세요. 이해하세요. 결국 요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좌지우지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